제2장 어카운터빌리티 미러. 당신이 평생 도망쳐온 당신의 얼굴과 마주하는 법.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가?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살아왔을 것이다. 거울을 볼 때면 시선을 살짝 피한다. 자신의 약점을 직면하는 대신 핸드폰을 확인한다. 자신의 실패를 마주하는 대신 타인의 탓으로 돌린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대신 나는 원래 이렇다 는 변명으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데이비드 고긴스는 이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답한다. 당신은 평생 당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 그는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나는 거울에 포스트잇을 붙였다. 네가 이 뚱보야. 네가 이 실패자야. 네가 이 겁쟁이야. 그리고 나는 그 포스트잇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이 아니라고. 이것이 어카운터빌리티 미러의 시작이다. 고긴스는 학대와 가난, 인종차별이 일상이었던 유년기를 보냈다. 그는 고등학교를 거의 낙제할 뻔했고 공군 입대를 위한 적성시험조차 2번이나 떨어졌다. 그는 20살이 넘어서까지 체중 136kg의 비만 청년이었고 해충 구제 회사에서 좀 먹은 식당의 바닥을 닦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거울 앞에 섰다. 그 순간 그는 평생 도망쳐온 한 가지 사실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었다. 문제는 바로 그 자신이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평생 남을 탓하며 살았다. 나를 학대한 아버지를 탓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든 사회를 탓했다. 나를 인정하지 않은 군대를 탓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외부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렇게 탓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데이비드 고긴스의 어카운터빌리티 미러와 스티븐 코비의 원한에 집중하라 이론, 그리고 캐럴 드웨기의 성장 마인드셋 이론을 만난다. 이 세 이론은 자기 성찰과 책임감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진정한 변화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됨을 밝혀낸다. 어카운터빌리티 미러. 고긴스가 발명한 자기 책임의 기술. 데이비드 고긴스는 네이비실 훈련 도중 하나의 결정적 사실을 깨달았다. 자기 연민은 적이고 자기 기만은 독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모두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데 능숙하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 이번 주는 너무 바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변명일 뿐이다. 문제는 당신이 그 변명을 믿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진짜로 피곤하다고 믿고, 진짜로 바쁘다고 믿고, 진짜로 타이밍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고긴스는 이 자기 기만의 순환 고리를 깨는 도구로 어카운터빌리티 미러를 발명했다. 그 방법은 충격적으로 단순하다. 첫째, 거울 앞에 서라. 화장실 거울, 전신 거울, 어떤 거울이든 좋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당신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직시하라. 고긴스는 거울에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했다. 너는 뚱보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겁쟁이다. 너는 변명쟁이다. 그는 자신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사실, 가장 숨기고 싶은 약점, 가장 인정하기 싫은 한계를 거울 앞에 붙였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포스트잇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오늘부터 이 사람이 아니다. 셋째,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고긴스는 약점을 직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함께 붙였다. 3개월 안에 45kg을 감량하겠다. 6개월 안에 네이비실 입과 시험에 합격하겠다. 1년 안에 100마일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하겠다. 그리고 그는 이 목표를 거울 앞에서 매일 선언했다.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에게 약속했다. 넷째, 매일 그 약속을 상기하고 결과를 측정하라. 어카운터빌리티 미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의식이다. 고긴스는 매일 아침과 저녁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약속을 상기하고 그날의 진전을 측정하고 부족함을 직시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거울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냉혹한 비평가이다. 거울은 결코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당신이 약속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준다. 이 어카운터빌리티 미러는 고긴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그는 3개월 만에 45kg을 감량했다. 그는 3번의 도전 끝에 네이비실이 되었다. 그는 부러진 발가락과 손상된 신장을 이끌고 100마일 울트라마라톤을 완주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단 하나였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직시하는 용기. 원 안에 집중하라. 스티븐 코비가 발견한 통제의 2가지 원. 스티븐 코비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계발 작가 중 한 명으로 그의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은 전 세계 4천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이다. 그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효과성에 관한 근본적 통찰을 제시한다. 코비가 제시하는 핵심 개념은 관심의 원과 영향의 원이다. 관심의 원은 당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들로 구성된다. 국제 정세, 경제 상황, 타인의 평가, 과거의 실수, 날씨, 유전적 특성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영향의 원은 당신이 직접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로 구성된다. 당신의 태도, 당신의 선택, 당신의 행동, 당신의 언어, 당신의 가치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코비의 핵심 통찰은 이것이다. 효과적인 사람들은 영향의 원에 집중하고 비효과적인 사람들은 관심의 원에 집중한다. 비효과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쏟는다. 그들은 경제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상사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배우자를 탓한다. 그들은 탓하는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효과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에너지를 쏟는다. 그들은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자신의 언어를 다듬는다. 그들은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는다. 코비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영향의 원에 집중할 때 당신의 영향의 원은 점점 확장된다. 당신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낼 때마다 당신은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그러나 당신이 관심의 원에 집중할 때 당신의 영향의 원은 점점 축소된다. 당신은 점점 더 무력감과 희생자 의식에 빠져든다. 데이비드 고긴스의 어카운터빌리티 미러는 이 코비의 통찰을 가장 극단적으로 실천한 사례이다. 고긴스는 평생 관심의 원에 집중하며 살았다. 그는 자신을 학대한 아버지를 탓했다. 그는 자신을 가난하게 만든 사회를 탓했다. 그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은 군대를 탓했다. 그리고 그가 탓하는 동안 그의 인생은 단 1%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는 결정적인 전환을 경험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탓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사회를 탓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더 이상 군대를 탓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영향의 원 안에 있는 단 한 가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 자신.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평생을 낭비했다. 나는 아버지를 바꿀 수 없다. 나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나는 타인의 편견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단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 바로 나 자신이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바꾸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성장 마인드셋. 캐럴 드웨기 발견한 실패의 2가지 해석. 캐럴 드웨그는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 심리학자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인간의 성취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마인드셋임을 밝혀냈다. 드웨기 제시하는 핵심 개념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선천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성공은 타고난 재능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실패는 선천적 결함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도전을 두려워하고 노력을 무의미하게 여기며 피드백을 거부한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성공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실패는 성장을 위한 피드백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도전을 환영하고 노력을 가치 있게 여기며 피드백을 수용한다. 그에게 핵심 통찰은 이것이다. 고정 마인드셋은 당신을 안전지대에 가두고 성장 마인드셋은 당신을 성장의 길로 이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실패했을 때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전략에 대한 피드백으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실패했을 때 나는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은 전략을 찾아 다시 도전한다. 데이비드 고긴스의 생애는 이 그에게 성장 마인드셋 이론을 가장 극적으로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그는 공군 적성시험에 2번이나 떨어졌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역시 머리가 나쁜가 봐. 나는 군인이 될 자격이 없어. 그러나 고긴스는 다르게 생각했다. 나는 아직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3번째 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분석하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3번째 시험에서 그는 합격했다. 그는 네이비실 훈련에 3번 도전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역시 네이비실이 될 체질이 아닌가 봐. 2번이나 떨어졌으니 이쯤에서 포기하는 게 맞아. 그러나 고긴스는 다르게 생각했다. 나는 아직 충분히 훈련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3번째 도전을 준비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훈련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분석하고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3번째 도전에서 그는 네이비실이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실패는 나에게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는 나에게 너는 아직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다. 쿠키 항아리. 고긴스가 발명한 성장 마인드셋의 실천 도구. 고긴스는 그에게 성장 마인드셋 이론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를 제시한다. 그것이 바로 쿠키 항아리이다. 고긴스는 어린 시절 가난했던 그의 가정에는 항상 작은 쿠키 항아리가 있었다. 그 항아리에는 비상식량이 들어있었다. 배고플 때, 힘들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 항아리에서 쿠키를 꺼내 그에게 주었다. 고긴스는 이 기억을 바탕으로 심리적 쿠키 항아리 개념을 창안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인생에는 당신이 불가능을 극복했던 순간들이 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 당신이 모두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예라고 말했던 순간들. 당신이 한계에 부딪혔지만 그 한계를 깨뜨렸던 순간들.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모으고 항아리에 담아라. 그리고 당신이 다시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항아리에서 하나를 꺼내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는 과거에도 해냈다. 나는 지금도 해낼 수 있다. 고긴스의 쿠키 항아리에는 다음과 같은 순간들이 담겨 있다. 그가 3개월 만에 45kg을 감량했던 순간. 그가 3번째 도전 만에 네이비실이 되었던 순간. 그가 부러진 발가락을 이끌고 100마일을 완주했던 순간. 그가 24시간 동안 4030개의 턱걸이를 해내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순간. 그리고 그가 다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항아리에서 하나를 꺼내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과거에도 해냈다. 나는 지금도 해낼 수 있다. 어카운터빌리티 미러의 실제. 자기 기만을 깨는 5단계 통합 전략. 데이비드 고긴스, 스티븐 코비, 캐럴 드웨이의 이론은 하나의 명확한 결론으로 수렴된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거울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직면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이 통합 이론에 기반한 인지 행동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카운터빌리티 미러를 설치하라. 당신이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마주할 수 있는 거울을 선택하라. 화장실 거울,
전신 거울, 어떤 거울이든 좋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포스트잇을 준비하라. 둘째, 당신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직시하라. 당신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사실, 가장 숨기고 싶은 약점, 가장 인정하기 싫은 한계를 포스트잇에 적어 거울에 붙여라. 나는 게으르다. 나는 변명쟁이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책임을 회피한다. 나는 작은 성취에 안주한다. 이 문장들은 잔인할수록 좋다. 고긴스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을 깨부수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잔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다. 셋째, 당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선언하라. 각각의 약점 옆에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적어 붙여라. 3개월 안에 10kg을 감량하겠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겠다. 이번 달 안에 두려워했던 대화를 시작하겠다. 더 이상 상사를 탓하지 않겠다. 이 목표는 모호해서는 안 된다. 측정 가능해야 하고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하며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행동으로 분해되어야 한다. 넷째, 매일 아침과 저녁 그 약속을 상기하라.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약점과 목표를 소리내어 읽어라. 나는 게으르다. 그러나 나는 오늘 아침 5시에 일어날 것이다. 나는 변명쟁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 단 한 번도 변명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나는 오늘 그 두려움과 마주할 것이다. 매일 저녁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하루를 평가하라. 나는 오늘 아침 5시에 일어났는가? 나는 오늘 변명하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 두려움과 마주했는가? 다섯째, 쿠키 항아리를 채워라.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이 불가능을 극복했던 순간들을 기록하라. 당신이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 당신이 모두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예라고 말했던 순간들. 당신이 한계에 부딪혔지만 그 한계를 깨뜨렸던 순간들. 그 순간들을 노트에 기록하고 핸드폰 메모에 저장하고 거울 옆에 붙여라. 그리고 당신이 다시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기록들을 꺼내 읽으며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는 과거에도 해냈다. 나는 지금도 해낼 수 있다. 데이비드 고긴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통계가 되어야 했다. 학대받는 아이, 낙제생, 뚱보, 실패자. 그 모든 것이 나의 미래였어야 했다. 그런데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약점을 직면할 용기를 가질 때만 가능하다. 스티븐 코비는 말한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포기하는 것이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이다. 캐럴 드웩은 말한다. 실패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선고가 아니다. 실패는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다. 당신의 거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당신이 평생 도망쳐온 당신의 약점은 무엇인가? 당신이 거울 앞에 붙여야 할 첫 번째 포스트잇의 문장은 무엇인가? 당신의 쿠키 항아리에는 어떤 승리의 기억이 담겨 있는가? 당신은 오늘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용기가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약점에 갇힌 포로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점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전사이다. 당신의 어카운터빌리티 미러 여정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